자, 지금 이 물체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무슨 힘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그럼요. 중력입니다. 바로 중력. 중력이란 힘을 받았기 때문에 얘가 아래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중력 방향 어딜까요? 그렇죠. 이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물체가 글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중력이란 힘의 방향은 이쪽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물체한테 내가 이쪽 방향으로 힘을 줄 거예요. 그거 봐요. 내가 힘을 준 방향이 어느 쪽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용수철이나 또는 고무줄이 갖고 있는 그 힘이 바로 탄성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만약에 제가 용수철을 잡고 쭉 잡아당길게요. 그리고 놓으면 탄성력이 이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용수철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바로 이런 것을 우리는 바로 벡터 물리량, 바로 방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힘은 벡터 물리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대부분 이제 일반인들이 그냥 막 섞어 쓰는 용어들 중에 예를 들어서 속력이라는 단어와 속도라는 말이 있죠. 속력과 속도. 맞죠? 이제 보통은 이 속력과 속도를 그냥 막 섞어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실제로 속력은 방향이 없습니다. 속력은 방향이 없이 그냥 크기만을 갖고 있는 스칼라 물리량이고요. 그에 비해서 속도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 벡터 물리량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2m/s다. 속력의 단위나 속도는 m/s라는 단위를 쓰죠. 뭐 m/s, 즉 2m/s다라고 하면 그런 속력이 돼요. 근데 만약에 동쪽으로 2m/s다. 그럼 방향까지 표현해줬죠. 그런 건 바로 속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이제 이런 문제도 많이 나와요. 다음 중 스칼라 물리량과 벡터 물리량을 섞어놓고 골라라 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너무 종류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식으로 방향이 있고 없고를 생각하시면서 구분 지으시면 된다는 거죠. 아셨습니까? 네, 잘 기억해 주시고요. 특히 이 방향에 대한 개념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첫 시간에는요, 제일 중요한 개념이 바로 뭐냐면, 바로 방향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일단 페이지는요, 4페이지, 5페이지 쪽을 보시면서 한번 공부를 쭉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전부 다 문제에 출제가 되는 건 당연히 아니죠. 이건 말 그대로 책이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나오는 것들만 다시 한번 쭉 내용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를 천천히 한번 정독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방향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못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은 동쪽으로 4m를 갔다. 그리고 서쪽으로 6m를 갔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둘 다 지금 방향을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표시하면 우리나라 사람만 알아보죠. 동쪽으로 4m, 서쪽으로 6m. 그럼 뭐 영어로 표시하나요? 그럼 영어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방향, 동쪽이다 또는 서쪽이다 라는 이러한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약속이거든요. 바로 수학에서 사용하는 부호를 사용합니다. 부호. 부호를 사용하여 방향 표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쪽을 플러스라고 표시하면 동쪽 4m는 플러스 4m를 이동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쪽의 반대쪽은 서쪽이죠. 그럼 서쪽의 부호는 뭘로 하면 될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6m.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오른쪽이면 얘는 오른쪽 4m고 이게 오른쪽이니까 얘는 뭘까요? 그렇죠. 왼쪽으로 6m 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수학이랑은 굉장히 큰 차이를 둡니다. 수학에서는 플러스 4와 마이너스 6 중 어떤 게 더 큰 숫자냐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얘가 더 큰 숫자예요. 그런데 물리에서는요,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표시를 방향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게 더 큰 숫자냐라고 물어본다면 절대값을 씌운 후에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물리에서는 방향이니까요. 그러니까 수학과는 조금 다릅니다.
뭐 물리는 뭐 수학과 비슷하다고 얘기하지만 이런 거에서는 큰 차이점을 두게 돼요. 아셨죠? 그래서 물리에서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을 의미한다. 됐나요? 여러분들 이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아니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는 얘기거든요. 자, 정말 맞는지 아닌지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여기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물체에 이쪽 방향으로 10N의 힘을 철수가 주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반대쪽 방향으로 4N의 힘으로 영희가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자, 철수가 10N, 영희가 4N이에요. 꼭 대답하세요. 여러분들, 이 물체는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그래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왜 오른쪽으로 갈까요? 힘이 얼만큼 더 크니까. 그렇죠. 6만큼이 더 크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쪽으로 힘이 6만큼 더 크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간다고 대답하셨을 텐데 바로 그 계산 속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철수가 힘을 준 방향을 플러스로 표시하면 영희가 힘을 준 방향은 그거의 반대쪽의 부가 뭐가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10과 마이너스 4라는 힘이 한 번에 작용하다 보니까 힘을 합치겠죠. 그래서 결국 오른쪽으로 힘이 얼마큼 큽니까?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4를 더하면 그렇죠. 플러스 6N이 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얘는 오른쪽으로 6N만큼 힘이 작용해서 물체가 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걸 다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시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됐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물리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약속에 대한 표현들을 이어나가는구나. 그래서 물리에서의 이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부호는 바로 방향을 의미하는구나. 뭐 운동 방향이 될 수도 있고요. 힘의 방향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향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을 의미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셨죠? 좋습니다. 자, 그런데 꼭 힘이라는 것이 뭐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하면 힘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것들 되겠지만 예를 들어 같은 방향으로 2N의 힘과 4N의 힘이 작용을 했어요. 그러면 두 힘을 합치면 결국 이 힘은 오른쪽으로 얼마의 힘이 작용한 거죠? 그렇죠. 6N이 작용한 거죠. 만약에 오른쪽으로 4N의 힘이 작용하고 왼쪽으로 1N의 힘이 작용하면 결국 오른쪽 힘이 얼마 센 거라고요? 3N이요. 이건 되게 쉬워요. 근데 꼭 힘이라는 게 이렇게 같은 방향 또는 반대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한테 오른쪽 방향으로 4N의 힘을 주고 그리고 위쪽 방향으로 3N의 힘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럴 경우에 두 힘을 합치면 얼마의 값을 갖게 되느냐? 자, 이렇게 나란하지 않은, 즉 같은 방향이라든지 또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그런 힘들이 아니라면 이럴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평행사변형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행사변형법 이라고 얘기해서 어떻게 하냐면 요 밑에 있는 놈과 같은 길이로 나란하게 선을 그려요. 그리고 요 놈과 같은 길이로 나란하게 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얘와 얘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 요 힘이 바로 4N과 3N을 합친 힘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됐나요? 이걸 우리가 합력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이게 90도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게 4N, 3N이면 이게 몇 N이죠? 그렇죠. 바로 5N이다 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평행사변형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계산이 아니라 그냥 모양만 한번 보여드릴게요.